어머니는 8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죠. 어머니의 심장 근육은 이미 70%가 괴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근처에 머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중환자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는 듯 보였죠. 하지만 몇 시간 후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넘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밤을 새운 가족들은 아침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중환자실로 향했죠. 놀랍게도 어머니의 의식은 또렷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어젯밤 누가 왔었어? 누가요? 저승사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어머니를 보고 아무 생각도 떠올릴 수 없었죠. 우리는 그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간 뒤 어머니는 몸이 으슬으슬해 눈을 떴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은 불이 밝혀져 있었고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르르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성큼성큼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중년 여성은 천천히 어머니가 누운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여자를 올려다보았죠. 그 순간 여자는 어머니의 눈에 손바닥을 대며 말했습니다. 깨어 있었어? 그리고 물었습니다. 명수 엄마 아니야? 어머니는 아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파리를 쫓듯 손바닥으로 눈앞을 휘저으며 말했죠. 눈 좀 다시 떠봐. 그렇게 손바닥으로 몇 차례 휘젓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옆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급히 움직이는 간호사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놀란 사람은 오히려 간호사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간호사는 깜짝 놀라 담당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그날 밤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어머니가 간밤에 보았던 검은 옷차림의 여자가 향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나 대신 데려간 거야. 이후 어머니는 몇 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러고는 심장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셨죠. 저승사자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죽음에 이른 환자들이 환한 빛이나 알 수 없는 존재와 대면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죠. 하지만 과학은 산소 부족, 뇌측두엽 활성화,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신경호르몬 급증, 수면과 각성 사이의 환각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희미한 빛, 약물, 불안, 고립, 죽음의 공포가 겹치는 공간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뇌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은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인격화된 존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승사자나 죽음의 사신 같은 존재들이죠. 죽음을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문으로 해석하면 막연한 공포심이 스토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구조가 공포를 견딜 수 있게 만들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승사자의 방문을 믿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날 나를 데리러 왔지만 이름을 잘못 불렀어.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병원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